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김진현입니다. 네, 저는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내 프로젝트에 AI 기술 적용해 보기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진행에 앞서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내에서도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에 근무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신기술을 도료 활용해서 새로운 스크린 제품을 개발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관심사는 이제 알고리즘 분야인데, 그래서 이제 사내에서도 익스퍼트 프로그래머 등급을 취득하는 등 활동을 했었는데, 오늘 발표는 이제 알고리즘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 제 업무와 조금 더 관련이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지식 혹은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누고 그걸 바탕으로 또 소통하는 그런 일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그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2018년 정도부터 오픈소스 기여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활동하고 있는 오픈소스 저장소는 이제 파이토치, 그리고 파이토치 튜토리얼과 관련된 이제 그런 쪽 저장소입니다. 그리고 사내에서도 이제 이런 공유 활동을 참여를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저희 사업부 내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코드 리뷰어 양성 과정에 멘토로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앞에서의 세션도 있었을 텐데 이제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에서도 현재 멘토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간단하게 내용을 구성해 보았는데요. 크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서 내용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서론에서는 이제 오늘 발표할 내용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본론에서는 이제 AI를 바탕으로 오픈 소스를 활용해서 그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를 제 나름대로 이제 세 단계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또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서론입니다. 오늘 발표의 취지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과제에 AI를 접목시켜 보고, 그리고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프로토타이핑을 해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제가 이제 프로토타이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동안 해왔던 업무가 이제 프로덕트 제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무이기보다는 조금 연구성의 업무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성격의 업무를 좀 진행하다 보니 제품의 AI 기술을 이제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 기술을 적용했을 때 이제 어떤 결과가 예상이 되는지, 어떤 효과가 예상이 되는지, 어떤 가치가 예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증해 보는 단계를 이제 많이 거쳤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저희는 이제 보통 프로토타이핑이라고 많이 불렀었는데, 이제 그런 과정을 수행하면서 오픈 소스의 도움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얻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이제 발표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는 제가 이제 사내에서도 이제 개발자 행사가 있을 때 한번 진행했던 내용을 조금 이제 다듬은 그런 발표인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청중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개발자까지 모두 포함되어 이제 다양한 엔지니어 분들이 참석하시는 자리였던 만큼 조금 기초적인 내용으로 내용을 좀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문적인 어떤 AI 경험이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께는 조금 이렇게 쉽게 느껴지실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어떤 좀 기본기 차원에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런 성격의 발표이다 보니까 좀 최근에 나오는 어떤 방법들보다는 좀 전통적인 방법, 이렇게 전통적인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AI 기술을 오픈 소스를 활용을 해서 적용을 했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발표 내용이 이제 모든 개발자분들을 대상으로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내용의 특성상 오픈 소스 코드를 활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해 보신 경험이 있다면 조금 더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먼저 좀 일반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나의 예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예제 프로젝트의 그런 내용을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는 식으로 내용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예제 프로젝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일부러 내용을 조금 추상적인 형태의 요구사항으로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뭐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이제 들을 만한 그런 메시지와 비슷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화면에 떠 있는 글자들을 다른 시스템의 입력으로 넣고 싶어요 라는 요구사항을 갖는 예제입니다.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곳이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이다 보니까 화면,
이제 스크린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이제 많이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수행했던 어떤 업무를 바탕으로 좀 연관성 있는 주제를 이와 같이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 어떻게 뭐 실제로 활용이 될 수 있는지가 바로 떠오르시지 않는 분도 있을 텐데, 다음과 같이 예제 두 개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최근에 좀 실제로 느낀 내용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제 최근에 몇 주 되긴 했는데, 그 일본에서 현재 방영 중인 프로듀스 101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외국어로 진행되는 방송이다 보니 제가 이제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서 좀 자막의 도움을 이제 많이 받는 편인데, 컨텐츠의 특성상 컨텐츠 안에서도 이제 일본어로 이제 자막이 표시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막의 내용이 좀 궁금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화면에 떠 있는 그 자막이라는 텍스트를 읽어서 그거를 이제 다른 시스템, 이제 번역기 같은 시스템에 입력으로 넣어서 그 결과를 받아보고 싶은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컨텐츠의 특성상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이 과거에 뭐 다른 그룹으로 활동을 했거나 하는 이제 그런 참가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화면에 참가자의 이름이 표시되었을 때 이 참가자에 대해서 어떤 참가자인지, 과거에 이제 어떤 이력이 있는지를 보고 싶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이 사람의 이름을 인식을 해서 그 이름을 바탕으로 외부의 검색 엔진이나 이런 데 이제 검색을 수행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네,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이 예제는 그냥 예제로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는 점이라는 걸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예제, 이 텍스트 인식이라는 주제가 제가 이제 과거에 수행했던 업무와 좀 관련이 있는 주제이긴 하지만, 뭐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수행했던 업무와를 오늘 이제 소개해드린다든지 하는 좀 그런 건 아니라는 점을 한번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본론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AI를 이제 오픈 소스를 활용을 해서 내 프로젝트에 적용하기 위한 그런 과정을 크게 세 단계로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문제를 잘 정의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오픈 소스 구현체를 찾는 단계,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우리가 찾은 구현체를 잘 연결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각각의 단계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문제 잘 정의하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결하려는 것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제일 먼저 수행해야 되는 작업일 것입니다. 앞에서 좀 요구사항이 추상적인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요구사항을 좀 더 구체적인 형태로 우리가 다듬어야 할 것이고, 특히 이제 입력이 무엇이고 출력이 무엇인지, 이제 어떤 결과를 우리가 얻어내려고 하는지를 먼저 정리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이제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한 다음에는 그 문제의 내용 중에서 어느 부분에 AI를 적용할 것인지를 또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앞에서 이제 텍스트 인식이라는 주제를 예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그 텍스트 인식에만 AI 기술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 텍스트 인식을 하기 위한 뭐 입력이나 혹은 거기서 얻어지는 출력, 아까는 말씀드리기로는 그 출력을 이제 다른 시스템의 입력으로 넣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도 AI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텍스트 인식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제 모든 영역에서 이제 다 AI 기술이 쓰이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부분에 일부만 쓰는 이제 그런 상황도 존재할 것입니다. 이렇게 AI를 적용할 부분을 정한 다음에는 그럼 그 부분에 어떤 AI 모델, 어떤 AI 기술을 적용해야 되는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또 알아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도 어떻게 하면 문제의 이름을 알아볼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좀 일반론을 예제 프로젝트에 적용해 본다면, 우선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요구 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금 더 구체적인 형태로 바꿔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인식을 해서 다른 시스템의 입력으로 넣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미지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이제 사용할 입력이 이미지를 입력으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화면, 이제 스크린에 표시되는 컨텐츠가 많은 경우에는 이제 동영상 컨텐츠일 텐데요. 동영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동영상을 직접적으로 입력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동영상에서 프레임 이미지를 추출을 하고, 추출된 프레임 이미지를 입력으로 사용을 해서 오픈소스 AI 모델을 돌리고 그 결과를 받는 그런 식으로 문제에 접근을 해보겠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 담긴 요구사항이라고 정리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작업을 수행을 할 때 이 작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나눠보면 우선은 이제 이미지를 추출하는, 이미지를 캡처하는 단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텍스트를 인식하는 단계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인식된 텍스트를 다른 시스템에 입력으로 넣는 그런 단계가 있을 것입니다. 제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텍스트 인식 부분에만 AI 기술을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미지를 캡처하는 부분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AI 기술을 적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 다른 시스템에 입력으로 넣는 것도 역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AI 기술을 활용할 그런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이제 텍스트 인식 부분에만 좀 집중을 해서 내용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텍스트 인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어떤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를 또 우리가 알아보아야 할 텐데요. 이러한 문제의 예로는 텍스트 디텍션, 텍스트 리코그니션, 그리고 신텍스트 리코그니션, 혹은 우리가 OCR이라고 흔히 부르는 옵티컬 캐릭터 리코그니션 등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각각의 문제마다 조금씩 성격이 다르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문제에서 다루는 입력이나 뭐 출력의 성격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문제와 관련 있는 내용들을 좀 포괄적으로 먼저 좀 정리를 해보고,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게 조금 더 이제 일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오픈소스 구현체를 찾는 단계입니다. 역시 일반론적인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우리가 이제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연구했던 어떤 논문이나 그 논문을 이제 구현한 내용을 가지고 검색을 해보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경우에는 모듈 형태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코드, 혹은 API나 라이브러리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는 코드가 있다면 우리 프로젝트에 적용을 하는데 조금 더 작업이 수월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AI 분야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도 이제 꾸준히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더 최근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는데, 최근의 연구 결과가 그와 같이 좀 잘 정리된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논문 혹은 그 연구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결과를 중심으로 검색을 해보시는 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찾은 구현체를 직접 돌려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픈 소스 AI 구현체를 직접 돌려보기 위해서는 학습된 모델이 이제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연구 결과를 이제 코드 형태로 구현한다고 하면은 연구 결과에서 제안하고 있는 네트워크, 이제 그 인공신경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딥러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제 딥러닝 네트워크가 이제 논문에서 소개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네트워크를 코드 형태로 구현해 놓은 게 이제 오픈 소스 형태로 제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코드만 가지고는 그 모델을 이제 바로 수행해 볼 수는 없고, 그 모델을 학습을 하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학습을 하는 과정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이제 비용도 많이 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프로토타이핑을 빠르게 해보고 싶다는 이제 우리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많은 연구자분들이 자신이 직접 논문에서 사용했던 어떤 데이터나 그런 걸 바탕으로 모델을 이제 학습을 해서 그 학습된 모델을 이제 바이너리 파일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제 그런 걸 중심으로 찾아보시는 게 바로 활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이제 그런 모델을 찾을 수가 없다면은 이제 차선책으로 택할 수 있는 거는 최소한 이제 데이터셋이 공개되어 있는 모델을 찾는다면 그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모델을 직접 학습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현체를 찾은 다음에는 이 구현체를 직접 돌려보면서 좀 직관을 얻는 게 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루고는 하는 프로젝트와 이제 그 논문에서 다룬 문제가 조금 성격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앞에서는 이제 동영상에서 캡처된 프레임 이미지를 가지고 텍스트를 인식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특정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이 영상에서 추출된 프레임 이미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성향을 보인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서, 이걸 모델을 직접 돌려보면서 내 데이터셋에 내 문제에 가장 적합한 게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과정을 한번 먼저 거쳐보실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엔드 투 엔드, 우리가 이제 원하는 입력부터 원하는 출력까지를 단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문제를 이제 단계별로 쪼개서 각각의 단계를 푸는데 필요한 AI 구현체를 찾는 또 이제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오픈소스 구현체를 찾는다라는 작업이 어떻게 해야 될지가 또 여전히 좀 막막하게 느껴질 수가 있을 텐데 최근에는 이제 이러한 데 도움을 많이 될 수 있는 어떤 서비스나 웹사이트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그런 것을 활용하신다면 효율적으로 검색을 진행해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를 추천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Papers with Code라는 사이트입니다. 주소는 다음과 같고 이 사이트의 부제는 The Latest in Machine Learning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기계학습 분야에서 최신의 논문, 최신의 뭐 구현체나 아니면 데이터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사이트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논문이나 구현체 그리고 데이터로 향하는 링크를 모아놓은 그런 사이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웹사이트의 경우에는 이제 주제별로 이제 검색해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 풀고자 하는 문제에 맞는 주제를 찾아보고 그 주제 안에서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지 그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문제의 이름을 찾는 과정을 이러한 오픈소스 구현체를 찾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같이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제를 찾아서 들어가 보시면은 그 주제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한 데이터셋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데이터셋을 적용해서 풀고 있는 모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모델을 구현한 구현체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또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이제 위와 같은 화면을 마주하실 텐데요. 왼쪽은 이제 씬 텍스트 리코그니션이라는 주제를 찾아서 들어가 본 그런 사이트 이제 캡처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셋이 소개가 되어 있고 각각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우수한 모델이 무엇인지 그리고 페이퍼, 논문이 어디에 있고 코드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그리고 결과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링크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적당한 데이터셋을 하나 찾아서 들어가 보시면 이제 오른쪽과 같은 화면이 또 나오게 됩니다.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그 연구 결과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가 그래프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 각각의 이제 중요한 개선을 보였던 논문들의 어떤 것인지 정확히는 이제 모델이 어떤 것인지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모델에 대해서 성능 결과가 어떠했는지가 나와 있고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논문이 어디에 있으면 뭐 코드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뭐 적당한 걸 찾아서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런 구현체를 만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이트로는 허깅페이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조금 더 최근에 등장한 이제 서비스인데요. 주소는 위와 같고 이 웹사이트의 제목은 The AI Community Building the Future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 문제에 대해서 모델 그리고 데이터셋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앞에 페이퍼스 위트 코드가 조금 링크를 모아놓은 사이트라고 하면은 이 사이트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그 모델이나 데이터셋을 직접적으로 좀 더 모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웹사이트의 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모델을 쉽게 불러다 쓸 수 있는 코드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웹사이트가 초기에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네트워크 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모델들을 대해서 이제 공유하자는 취지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트랜스포머와 관련되어 있는 코드가 특히 잘 되어 있었는데 그런 걸 활용하신다면은 이제 트랜스포머가 가장 잘 활용되고 있는 자연어 처리 분야에 대해서 쉽게 또 이제 구현체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좀 사견이긴 하지만 이 웹사이트 제목이 AI 커뮤니티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사이트가 조금 커뮤니티성을 현재 표방하고 있다고 저는 조금 느꼈는데 그래서 좀 미래에는 조금 더 웹사이트의 성격이 좀 달라져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깃헙과 같은 그런 AI 분야의 깃헙과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웹사이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오늘 발표를 듣고 이 두 개의 웹사이트만 기억을 하고 돌아가시더라도 이제 업무에 적용해 보시는 데에 아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내용을 이제 예제 프로젝트에 적용을 해본다면 다음과 같을 것 같습니다. 텍스트 인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 이제 프로젝트를 좀 수행했던 시기가 2019년 그리고 2020년 그 무렵이었는데요. 그때 당시가 그 텍스트 인식과 관련된 연구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국내 연구진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낸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이 좀 이제 국내 AI 커뮤니티에서 많이 이야기가 됐었고, 그러다 보니 좀 자연스럽게 이런 내용을 저는 그 당시에는 조금 더 쉽게 접하고 찾아볼 수가 있었다는 좀 그런 경험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텍스트 리코그니션 방법들을 좀 비교해 보면서 조합하는 그런 형태의 논문이 좀 유명했었다고 기억이 되고, 그리고 크래프트라는 모델이 있는데 캐릭터 리전 어웨어네스 포 텍스트 디텍션이라는 모델인데, 이 모델이 당시에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좋은 성능을 냈었기 때문에 이 논문도 이 논문과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코드나 뭐 이제 구현체 이런 것들도 참고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프로젝트에 실제로 이제 텍스트 인식과 관련된 모델을 좀 여러 개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그때 제가 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얻었던 인사이트는 텍스트 인식, 그러니까 텍스트 검출, 텍스트 디텍션 과정과 텍스트를 이제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리코그니션 과정을 분리하는 게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출이라고 하면은 이제 화면에 이제 텍스트가 표시된 영역이 어느 부분인지를 알아내는 데 조금 더 방점이 찍혀 있는 주제이고, 리코그니션은 그 영역에서 어떤 텍스트가 적혀 있는지를 실제로 읽어내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방점이 찍혀 있는 이제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모델을 두 개를 연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 결과가 제일 좋았었기 때문에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었고, 이러한 과정 중에서 이제 코드를 조금 수정을 하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렇게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 내 프로젝트에 맞게 코드를 수정해가면서 진행을 해볼 수 있다는 게 오픈 소스의 또 다른 어떤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구현체를 잘 연결하는 단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파이프라이닝 방식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바라는 형태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AI 모듈을 읽어오고 그 모듈에서 사용하고 있는 함수 아니면 모듈을 다시 이렇게 호출을 해서 내가 풀고자 하는 코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코드로 해서 바로 갖다 쓰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픈 소스로 제공되는 AI 모델과 같은 경우에 이게 하나의 어떤 독립된 프로젝트로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를 내 코드에 좀 바로 직접적으로 붙이려면은 좀 수정 작업을 많이 거쳐야 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수정 작업을 거치기보다는 이제 프로토타이핑 차원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것을 잘 연결하는 또 이제 그런 장치가 필요하고, 그때 사용했던 게 이제 파이프라이닝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모델을 수행해서 그 모델의 결과를 얻어낸 다음에 얻어낸 결과를 다음 모델의 입력으로 넣어보고, 또 그 두 번째 모델을 수행을 해서 또 다음 결과를 얻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각각의 구현체의 입력과 출력을 서로 연결을 해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텐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파일을 인터페이스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델을 수행한 결과를 파일 형태로 출력을 하고, 그 출력된 파일을 두 번째 모델에서 읽어오고, 또 그 모델의 결과를 다시 파일로 출력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방법이 코드를 이렇게 많이 분석하지 않고도 좀 쉽게 수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좀 이런 방법을 조금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구성한 다음에는 이제 앞에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뭐 전처리나 후처리 이제 이런 작업들을 추가하고, 이 전체 과정을 하나의 스크립트로 만들어서 수행을 하는 게 어떤 제일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 개의 모델을 차례대로 수행하는 그런 형태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하려면 파이썬 가상 환경을 활용하는 게 좀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각각의 이제 구현체마다 필요한 패키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패키지의 버전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상이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더라도 버전에 따라서 그 성능이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오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AI 구현체마다 요구하는 구체적인 버전이 다른 그런 경우들을 많이 아마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프로젝트마다 이제 가상 환경을 만들고, 그 가상 환경 안에 이제 필요한 버전의 패키지를 설치하는 그런 식의 방식이 아주 작업을 수월하게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해서 수행을 하려면 각각의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 때마다 각각의 이제 가상 환경을 이용을 해서 수행을 해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각각의 그 수행 환경 안에 들어있는 파이썬을 이제 이용을 하는 식으로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도 또 하나의 조그만 팁으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를 예제 프로젝트에 제가 적용해 본 경험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제가 오픈 소스 구현체들 몇 개를 그때 찾아서 사용을 해봤었고, 그때 이제 구현체를 조금 수정을 해서 입력과 출력을 내가 원하는 형태의 경로에 원하는 포맷으로 이렇게 입력과 출력이 이루어지도록 약간의 수정을 거쳤었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약간의 필터링 코드를 좀 만들어서 추가하기도 했었습니다. 가령 이제 텍스트 영역을 이제 인식을 했는데 인식된 영역이 너무 크기가 작다든지 아니면은 하나의 화면에서 너무 여러 개의 영역이 추출이 됐다면은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사용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좀 약간의 필터링 작업을 수행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하나의 코드 형태로 작성을 했었고, 이 코드도 파이프라인의 일부로 추가를 해서 전체 스크립트에서 같이 수행을 하도록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처리 단계에서는 먼저 이제 화면의 내용을 이미지 형태로 캡처하는 이제 그런 코드를 만들어서 추가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후처리 부분, 우리가 이제 인식된 텍스트를 외부의 시스템에 이제 입력으로 넣어야 할 텐데, 그 입력으로 넣는 부분의 코드도 하나 이제 작성을 해서 같이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걸 수행한 결과를 이제 웹페이지 형태로 출력을 하고, 전체 과정을 이제 하나의 웹 서버에 올려서 영상을 업로드하면은 각각의 이제 중간 단계와 최종 결과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해서 간단한 프로토타이핑을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세 단계를 이 내용을 추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그리고 AI를 적용할 부분이 어디인지 찾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페이퍼스 위드 코드나 허깅 페이스 등을 통해서 오픈소스 구현체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어떤 것이 적합할지를 찾아보는 이제 그런 단계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입출력 등의 추가 구현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하고 그 파이프라인을 수행하는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는 식으로 전체 과정을 마무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좀 프로토타이핑을 위한 것이고, 프로토타이핑을 넘어서 실제 프로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제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령 이제 가정이 어떤 문제를 이제 푸는데 우리가 가정했던 내용이나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데 있을 제약 같은 것들을 살펴보아야 할 텐데, 텍스트 인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화면에 어느 프레임 이미지를 사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이제 프로토타이핑의 과정에서는 가정하고 넘어갔었지만, 실제 제품에서는 어떤 프레임 이미지를 추출할 것인지가 또 하나의 제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고민을 해보아야 할 것이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라이선스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라고 하더라도 이제 상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있고 그렇지 않은 형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라이선스를 좀 잘 검토해서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라이선스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뭐 특허가 연결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코드에는 문제가 없는데 데이터셋에만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이와 같은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좀 상황들을 같이 검토를 해보셔야지 실제 제품에 적용을 하는 데에도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추가로 좀 같이 해볼 만한 것들 몇 가지 추천을 해보고 싶은데, 우선은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이 최근에 많이 나와 있는데 흔히 이제 챗봇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어떻게 방향을 잡아보는 게 좋을지를 이렇게 물어보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최근에 이제 허깅 페이스와 같은 서비스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보시면은 조금 더 효과적으로 프로토타이핑 과정을 진행해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오픈 소스에 좀 기여하는 경험이나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그런 경험을 했었고, 그게 저 자신이 어떤 한 명의 개발자로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오픈 소스 코드를 활용하시면서 이제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보신다면 본인의 어떤 개발자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내용으로 오늘의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좀 시간 관계상 좀 Q&A까지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세션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좀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